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20년 2월 8일 토요경마 고부당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편성 빡빡합니다. 중간중간에 고부당 냄새가 좀 물씬 풍겨나는 경주도 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강민은 가급적 배당이 두둑하게 나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처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4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12경주입니다. 4, 8, 10, 11, 12, 4, 8, 10, 11, 12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고, 이 중에서 11경주 아마 오늘 토요경마 최대 혼전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때립니다. 4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12경주에서 11경주는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9경주는 적중은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냐가 관건인데, 9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12경주와 9경주 현장 추천 경주까지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눈에 띄는 마필이 안쪽 게이트 김정진의 1번마 시베리아라는 마필입니다. 아마 배당판에 강축으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하죠.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을 보면 진짜 한숨 나오는 녀석들만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배고픈 김정준 기수의 기승이다. 주행심사 1월 10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스타트 자체는 나쁘질 않았어요. 근데 대하시는 조금 좀 밀리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모래를 많이 맞고 쫓아가면서도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그냥 꾹 누르고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행심사를 치르는 마필들이 실전에서 곧바로 입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번마 시베리아는 이거는 웬만하면은 인정을 하고 공략할 마필입니다. 문제는 후차권에서 어떤 놈을 붙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2번마 베스트 파티 같은 마필이 인기마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12월 1일 경주에서 능력 부진 실적패를 당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월 20일 날 주행 재검 때 보니까 선행을 갔어요. 밀고 가긴 했습니다만은 무난한 끈기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간다고 인기바로 팔립니다. 근데 12월 1일 날 실격을 당했고, 10월 27일 경주도 보면은 뒤에서 그냥 쫓아가기 급급했던 마필인데, 글쎄 이게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자, 강민이 여기서 후차권에서는 분명 이변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차권의 고배당도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 한 3마리 정도를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면, 김영근 기수의 고번마 백두와 한라라는 마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1월 29일 날 주행심사 때 능력 미달 불합격이 됐거든요. 그런데 1월 3일 날 주행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중위권에서 모래에 대한 반응도 나쁘질 않았고, 마지막에 안쪽을 파고 올라올 때 끈기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9번마 백두와 한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11월 29일 경주를 그때 주행심사 때는 늪발을 하고 주행 거북기를 보였습니다. 겁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겁이 많은 그런 모습이, 거북기를 보이는 모습이 1월 3일 주행심사 때 내용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실전 변화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마필이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민은 1번마 시베리아를 놓고 후차권에서 9번마 백두 한라를 일단은 기본 마건으로 보고 있어요. 1번, 9번. 기본 마번은 1번, 9번이고요. 그리고 고배당을 터뜨릴 복병 마필들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입니다.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액면상은 4번마 아라리오하고 11번마 샤이니 파이어하고 이 두 마리가 아마도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4번마 아라리오는 직전 경주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를 하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 여력감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4번 게이트로 조건 자체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요거 인기마로 팔리고요. 외곽이 11번마 샤이니 파이어가 일단은 앞선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에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직전 경주도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서면서 거의 쥐어짜듯이 그렇게 2착을 버텨냈던 마필이라서 오늘 게이트 외곽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인기마 요 두 마리 외에도 지금 공략해야 될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6번 한센 초이스 같은 마필도 직전 경주 좀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그런데 데뷔전에서 10월 27일 데뷔전에서 용근이가 타고 2착을 들어갈 때에 그때 경주력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12월 15일 날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그때 당시는 오른쪽 앞다리에 파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것이고 먼노 기수 한 장이면 뭐 당연히 여기선 승부죠. 7번마 레전드 윈도 직전에 1300을 뛰는 거 보니까 1300짜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10월 20일 경주를 보면 3차까지 왔을 때에 걸음을 남겼어요. 조금만 길었으면 때려잡는 탄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7번 레전드 윈도 관심권이고 외곽이 12번 농부의 수차와도 지금 문성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는데 직전 경주 1300을 떴는데 4착이긴 했습니다만 착차는 크지 않았어요. 2착 싸움에서 뭉쳐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주 거리가 줄어든 조건은 굉장히 유리하다. 작년 9월달 경주도 2착 입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 끝걸음을 남겼죠. 조금 길었으면 대가리까지 칠 수 있는 탄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도 관심권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 관심마도 여러 마리 있지만 이 고배당이 보이는 마필도 또 한 두 마리 정도가 더 있어요. 9번마 네버 컬론이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인기 순위에서 한 6위권, 7위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능력 차이는 미세하다고 봅니다. 9번 네버 컬론이 직전 경주에서 열심히 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11월 16일 날 보여줬던 내용하고는 다르죠. 살아나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게 주행 심사 때에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묻어가다가 버티는 그림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혼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놈을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 충만은 좀 현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6번 한센 초이스는 이거는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한센 초이스를 강민은 요거는 좀 현장까지 좀 세게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경기는 혼전이고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 A형 3세마리 있습니다. 1착 상금이 2200만원입니다. 5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번 3경주 배팅의 포인트는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거예요. 출전하는 12마리 모두 1200 첫거리 도전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준철 기수 6번마 흥캡틴이 데뷔전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 아마도 배당판에 강축으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6번마 흥캡틴은 데뷔전부터 실전마건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이에요. 52조 마필 드림포레는 뭐 강축이다. 강대가리 세워놓고 흥캡틴의 주력 승부로 때려서 31.4배짜리 두둑하게 챙겨 먹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6번 흑캡틴이 여기서 강축으로 팔리는 상황은 조금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캡틴을 직전 경주에서 노렸던 이유는 선행을 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은 거예요. 11월 22일 주행심사 때도 외곽 선입으로 모래를 안 맞았고 11월 15일 주행심사 때는 이렇게 외곽으로 좀 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가 못한 거죠. 결국 바닥을 쓸어버렸잖아요. 11월 15일 날 주행심사 때. 그래서 6번 흥캡틴은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이 유리한 조건이냐. 오늘은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1200m는 스타트 나와서 바로 코너를 꺾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안쪽에 있는 마필이 훨씬 유리하죠.
오히려 3번마 라오나이 같은 마필이 오늘은 여기선 뭐 강하게 노려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직전 경주에서 이게 깜빡이 인기 2위로 팔렸는데 그냥 꺾었어요. 그러면서 그레이트 칸의 티즈 블랙을 6.8배짜리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잖아요. 직전 경주에서 라오나이를 꺾었던 이유는 물론 상대들이 좀 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쫓아가는 전개가 됐을 때 역시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죠. 근데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3차까지 선전을 한 거예요. 거의 뭐 2착을 들어가다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는데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분명 유리한 조건입니다. 11월 1일 날 주행심사 때 보면 그때 당시에 막판 뚝심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3번 라온하이가 오늘은 선행도 노려볼 수 있지만은 선행이 아닌 쫓아가는 전개로도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죠. 3번 라온하이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바벨은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마필은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1월 16일 경주에서 모래를 맞고 4코너에서 막 외곽 사행으로 하는 모습을 급격하게 외곽 사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선 입전개 12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6번마 흥캡틴이 배낭벌에 머리를 팔 텐데 3번은 라온아이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 넣고 6번 11번 이건 뭐 기본 막건이 되겠죠. 3 넣고 6번 11번 배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어쨌거나 우선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은 3번마 라오나이입니다. 3번 라오나이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매당을 공략하는 토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이번 4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강민이 계속 실전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리마가 지금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 보면 좀 거품 인기마, 배당벌에 헛바람을 불어줄 인기마도 또 여러 마리가 있어요. 일본마 대마지풍이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요거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직전 경주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꺾었습니다. 완전히 꺾었고 작년 11월 달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이잖아요. 이 대마지풍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데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 선행과 또 만만치 않잖아요. 2번만 드림폴에는 데뷔전부터 쌍대가리 세워놓고 31.4배짜리 두둑하게 챙겨 먹었습니다. 조금 전 3경주에 떴던 이 흥캡틴과 동반 입상을 했던 마필이죠. 드림폴에도 데뷔전 보여줬던 그 여력감 상당했잖아요. 경주거리 늘었어도 이거는 또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고 4번마 동쪽 꿀놀이라는 마필도 10월 26일 경주에서 깜빡이를 팔을 때 완전히 꺾었어요. 왜냐면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직전 경주는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오히려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승군전이고요. 5번마 다이아키는 12월 7일 경주에서 뭐 3.7배짜리 뭐 저배당이 했습니다만 인정하고 적중했을 때 그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12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9번마 스트롱레드도 역시 승군전인데 직전 경주 8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10월 19일 경주를 보면은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외곽을 돌다가 깨졌던 내용이고 11월 16일 날도 9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도 지금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검증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인기만 제가 몇 마리 말씀드렸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마리 말씀드렸네요. 이 5마리 인기 마필들이 다들 좀 몰에 대한 적응력도 조심스럽고 또 거리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이런 인기마를 주목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변 연출 가능한 복병마, 강민이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데 조건적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이거는 뭐 이번엔 안 되겠다. 좀 다른 편성에서 봐야 되겠다. 계속 체크를 해놨던 고배당 관심마가 지금 2마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마리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터지면 이런 경주가 또 제목 없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까지 살리면서 갈 텐데, 우선은 인기마를 좀 과도하게 믿고 들어가는 건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고배당 충마를 놓고 역으로, 복병을 놓고 역으로 인기마 공략하고, 역시 복대복 막건 고배당까지도 공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4경주는 두둑한 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일꾼 17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부진 마필들이 출전한 1700 중거리 레이스입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1번마 밀키쉐리가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이건 게이트를 많이 타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1월 4일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거든요. 그때 당시 정말 잘 탔어요.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정말 잘 탔는데 결정타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1700에 대한 검증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2번마 A1킹이 최근 1700에서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30일 경주에서도 막판 끝걸음이 살아 있었고, 직전엔 조금 좀 외곽 전개를 풀어가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오늘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1번, 2번 두 마리가 인기마로 팔 가능성이 높죠. 9번마 원더풀 오렌지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1월 30일 날도 인기마로 팔렸고, 11월 달 또 계속해서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늘어난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좀 보여줄 게 있는 마필이 9번마 원더풀 오렌지가 되겠고요. 초반 선행을 누가 나설까? 이 11번마 깨우침이 나설 가능성이 높죠. 어쨌거나 선행은 노려볼 텐데 1700m를 버틸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좀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 외에도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두 마리가 더 있는데요.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마 호수화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5번마 호수화는 최근 두 번의 경주 다나카가 타면서 좀 서둘렀어요. 그렇게 서둘러서 될 말이 아닌데 좀 서둘렀습니다. 11월 19일 경주도 보면은 좀 외곽에서, 중위권에서 이렇게 선두권 외곽까지 이렇게 감아 올리다가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죠. 중위권에서 이제 선두권 외곽, 선행마 외곽까지 이렇게 좀 비비다가 결승선에서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좀 많이 서둘러서 깨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전에 9월 29일 경주를 보면 3차까지 왔을 때에 차분하게 힘한 배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경주력이 나쁘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생기수라면은 5번마 호수화, 요거는 뭐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10번마 풍문으로라든가 호남대로라든가 좀 최근에 복귀가 잡힌 마필들도 지금 여러 마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 그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1번, 2번, 그리고 9번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릴 거예요. 근데 5번마 호수화도 문생기수라면 충분히 여기선 자력 승부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짭짤한 배당은 5번마 호수화를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5번마 호수화를 우선 주목하시고, 후차권에서도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고배당 막건까지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마 5번마 호수화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이에요. 1번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어요. 김영근의 윈드스카이가 아마도 배당팔의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작년 10월달 경주에서 초반에 선행을 나섰어요. 근데 계속 압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승선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치고 나오면서 대가리까지 친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선행마들이 한번 꺾이면은 그냥 무기력하게 깨진 경우가 많은데,
꺾였다가 다시 추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뛰는 내용을 보고 야, 저건 진짜 근성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녀석이에요.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기를 보면 5군에서는 뭔가 좀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부담장까지 늘었고 일본 윈드스카이를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3번마 최강 파티는 직전 경주에서 뭐 적절하게 힘안배를 하면서 추입을 시도를 했는데 뭐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정타는 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1700에서 우승했을 때 보면 외곽 선입으로 모래를 맞지 않았어요. 근데 모래를 맞는 전개를 풀어갔을 때는 작년 6월 달에도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고 직전에도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전개 상황이 조심스러운 부분을 살펴야 되겠고 5번만 서던맨이 11월 24일 경주에서 선행을 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 직전 경주는 선행을 놨지 못하고 깨졌는데 물론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은 편안하게 앞선을 갔을 때 좀 더 뛰어줄 스타일로 봅니다.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선행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6번마 컬러드 드라고가 승군전이긴 한데 12월 14일 경주 내용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때 당시 부미노가 타고 이 착을 들어간 거예요. 강민이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부미노가 타고 들어간 말은 다른 기수로 교체가 되면 웬만하면 또 됩니다. 웬만하면 부미노 기수의 기승술로 끌고 들어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12월 14일 경주를 보면 그때 당시 안쪽에서 추입을 하다가 앞다리가 걸려버렸죠. 그래서 낙마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고쳐 잡고 이 착을 들어갔다. 그 경주 내용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뭐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노라면 이건 무조건 쌍대가리다 말씀드리고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5배짜리 적중했는데 6번마 컬러드라고는 이거는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마필로 봅니다. 쌩쌩한 마필이고 순군전이라도 동일거리 1700에서는 또 봐줘야 됩니다. 외곽의 12번마 만세는 최근 두 번의 경주 17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은 좀 조심스러웠던 그런 내용이에요. 12월 1일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재검에 가서도 제철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리가 문제였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6번 컬러즈드라고 승군전이라서 조금 덜 팔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또 된다고 봐요. 6 놓고 1번, 3번, 5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배당 환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때리고 받쳐야 되느냐 그건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할 텐데요. 일단 기본 마번은 6 놓고 1번, 3번, 5번은 기본 마번이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번 17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7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결국 승부처럼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김영근 기수의 6번마 브라보 과천이에요. 직전 경주는 14.8배짜리 앞쪽 승부를 때려 먹었는데 정말 확신을 갖고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직전에는 앞선이 강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마 보내주고 선의권에 선행마 바로 뒤에 한마디로 꽃전개를 풀어가면서 선전을 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승군전이고 1700 첫거리 도전이고 과연 직전처럼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느냐. 초반 선행을 나서기는 쉽지가 않아요. 발빠른 상대가 지금 몇 마리가 더 있습니다. 6번 브라보 가천은 승군전의 1700 첫거리 도전이다.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검증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8번마 가즈아가 직전에 1700에서 3차까지 오는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어요. 3차 싸움에서 여력감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배당발에 바람을 많이 불 텐데 근데 이 가즈아라는 마필이 발주가 빠르지가 않아요. 예전에도 지금 전적에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작년 봄이었던가 이게 1700을 노리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앞선에 적극적으로 좀 붙였는데 오히려 끝걸음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번마 가즈아는 1700에 대한 검증은 조금 더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면은 조심스럽고 안쪽에 2번마 초강국이 전형적인 뚝심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뭐 큰 착차로 깨졌습니다만 계속 발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선이 강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권이고. 자, 그런데 강민이 여기서 좀 폭탄 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두 마리 다 말씀드리죠. 이거 뭐 일반 경주니까. 두 마리 다 말씀드리면 5번마 마패봉 같은 마필이 요 조만간에 한번 터트립니다. 이게 17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이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직전에도 빠른 페이스에서 끝걸음을 남겼던 내용이 되겠고요. 안쪽에 3번마 달가구름이 지금 전적이 최근 보여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달가구름이라는 마필이 지금 전적표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1700에서 강점을 보일 수가 있는 말이에요. 달가구름이 그러니까 작년 2월달 경주를 보면 초반에 선행을 하고 1700에서 선행을 하고 거의 다 와서 덜미를 잡혔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1700m는 앞선에 붙여갈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작년 1월달 경주를 보면 그때 당시 초반 선행을 하다가 중간에 또 선행을 뺏겨요. 근데 3코너에서 다시 선행을 또 뺏어서 넘어가요. 좀 그렇게 앞선에서 좀 무리하게 전개를 풀어가면서 아쉽게 3착에 머물렀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마필 조심하셔야죠.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어서 지금 안 팔려요. 안 팔리지만은 문생기수 안장이면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는 승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민이 볼 때 6번마 브라보 가천이 인기바로 팔리는데 앞선을 가는 말은 오히려 3번마 달가구름이 아닌가. 3번 달가구름이 마음만 먹으면 여기선 그냥 대하시 선행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3번 달가구름은 선행 선입이 다 되는데 오늘 적극적으로 앞선을 갈 수 있고 1700m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6번, 8번 이런 게 팔릴 거예요. 근데 3번만 달가구름과 5번만 마패봉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요 3번, 5번 요 두 마필을 고배당으로 우선 좀 관심을 두면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4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중배당 압축 막권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14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8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품기 많은 배당벌에 헛바람을 불어줄 좀 거품 인기마가 또 여러 마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압축 승부를 때리는데 배당은 짭짤하게 놔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6번마 마이로메오가 문성기술 안장을 교체를 했어요. 데뷔전에서 깜빡이로 팔렸고 11월 16일 날도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1억 5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죠.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합니다. 10월 12일 데뷔전에서 끝걸음을 남겼어요. 결승선을 지나고는 이기는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11월 16일 경주는 일부러 1300을 경주거리를 늘려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깜빡이로 팔린 건데 직전 경주는 1000m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늘어난 1400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생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배당권에 상당한 인기몰이가 예상이 되지만 6번만 마이로메아는 글쎄 믿음이 오질 않아요. 이거는 거리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불안하게 보는 인기마 또 여러 마리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뭐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때려야죠. 여기서는 1400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안 빠진다고 확신을 하는 강민의 승부지 축마 세워놓고 갑니다. 한 인기도에서 한 4위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때릴 것이고요. 뭐 후차권도 좀 압축을 할 텐데 1400m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에 후차권에서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도 또 여러 마리 좀 관심마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현장까지 고민할 텐데요. 2번은 장산 스타트 이거는 거의 뭐 안 팔릴 것 같죠? 근데 10월 6일 경주 1200에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뚝심이 좋았고 직전 1700짜리는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1400m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필까지도. 자, 이번 8경주는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만큼 강하게 노립니다. 확실하게 여기서 때려먹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구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구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뭐 무난하게 적중을 할 수 있겠는데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 그리고 정말 불안하게 보는 인기마가 있는데 그거는 현장까지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세영 기수 7번마 초인강자가 직전 경주 강축으로 팔리고 부러졌어요. 그 전에 12월 1일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 결승선 진로가 한 2번 정도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진로만 막히지 않았으면은 브리더스컵까지 입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에서 일반 경주 나오면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정말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12월 1일 날 1400 브리더스컵 그 경주가 2세마 대상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2세마 대상 경주, 2세 마필들끼리 뛰었을 때는 능력 발휘를 하는데 그런 마필이 일반 경주에 돌아가서 좀 과인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뭐 해마다 그랬습니다.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고 12월 1일 날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뛰었던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그 다음 경주 다 부러졌죠. 뭐 KN 노드도 부러졌고 디터미네이션도 3착했죠. 그 톱데이, 부산 경마장의 톱데이도 부러졌고, 그 경주에서 2, 3, 4, 5착했던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서 다 부러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세 마필들끼리 같이 떴을 때는 잘 떠요. 근데 이제 3세, 4세 이제 형 누나들하고 같이 떴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초인강자는 직전 경주에서 1600 거리를 전혀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뭐 경주 내용적으로 전개가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근데 1600에 대한 적응을 못했다. 강민 그렇게 봅니다. 오늘 1400으로 경주거리를 줄였고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초인강자가 여기서는 뭐 선행승부도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7번 초인강자는 오늘은 여기서는 인정하고 갑니다. 7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예요. 근데 후착에서 지금 고만고만한 마필 팔립니다. 뭐 글로벌 선도 팔리고 페더럴 캣도 팔릴 것이고 루킹국도 팔릴 것이고 뭐 제주익선 이런 마필 지금 팔린 마필들이 많은데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방 막건, 딱 한방 막건은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한 방으로 때릴 것이고 또 많이 봐줘봐야 때리고 받치는 막걸에서 그냥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지금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싶은 좀 불안한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중배당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구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최대한 현장음을 살리면서 간결한 마번으로 깔끔하게 적중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구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편성입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안쪽 게이트 2번마 정조의 꿈 직전 경주에서 묻지마 대가리 세워놓고 추천 경주로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는데 상당히 좋은 주파 기록으로 여력감도 많았던 녀석입니다.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안쪽 게이트 다시 잘 뽑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것이고요. 4번마 이스제트도 직전 경주에서 뭐 4.3배 압축 막건 적중했는데 여력감이 상당했습니다.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널널했죠. 이 4번 이스제트는 작년 10월 5일 데뷔전부터 강조해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까지 노리고 있는 그 내용을 강민이 알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대가리 세워놓고 이스제트의 대승킨을 267.9배
267.9배의 고배당을 주력 승부로 때려 먹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11월 23일 날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에서는 무기력하게 깨졌습니다만은 그 외에 나머지 경주는 모두 대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경주에서 승률 100%를 달리고 있는 마필이고, 먼노 기수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 뭐 인기 바로 팔립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2번, 4번 이게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민이 2번, 4번의 깜빡이를 여기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가 모두 승군전이고 1200 경주 거리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외곽의 11번마 티아고 터치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 9위였어요. 인기 9위. 대가리 세워놓고 때렸잖아요. 메인 승부로. 인기 9위를 대가리에 세워놓고 때렸던 경주. 인기 1위 마필은 개나리송가 입상하면서 크게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30배짜리를 강배팅으로 승부 막건으로 메인 승부로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티아고 터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직전 경주에서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1200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2번, 4번, 11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대끼리 준 대끼리 팔리는데 강민이 노림수를 두는 마필은 이 세 마리 인기마가 아닙니다.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는 고부장 충마를 놓고 때릴 겁니다. 강민이 계속해서 승부 타이밍을 째려봐 왔는데 이번에는 뭐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안 되고 계속 그런 좀 조건 자체가 좋지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민이 계속 꺾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분명 능력은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어렵겠다. 이렇게 좀 잘랐던 고배당 관심마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놓고 때려야 됩니다. 놓고 때릴 찬스예요. 놓고 때릴 찬스를 만난 고배당 충마. 아마 인기도에서 한 7위권, 8위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과감하게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후착에서도 복대복 막건도 엮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복대복 막건이 엮이면은 이건 초대박 완전 999 상황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좀 과감하게 최근에 보여준 내용은 없지만 능력상 처지지 않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역으로 때릴 겁니다. 역으로. 뭐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고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개 이변이 발생하면 이거는 대박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식경주 아주 찐하게 중고배당을 노리는 승부경주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9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최경마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대혼전 난타전 편성입니다. 아마 오늘 토요경마 레이스 중에 가장 혼전도가 심한 편성이 아닌가, 그만큼 까다로운 레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를 승부처로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일단 적중이 됐을 때 배당은 화끈합니다. 그리고 믿고 때릴 만한 배팅의 중심이 있어요. 혼전이긴 합니다만 강민의 관리마 믿고 때릴 배팅의 대가리가 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팅 강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좀 어설프게 팔릴 인기마도 여러 마리가 있어요. 경주거리가 1900m라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과연 누가 1900에서 좀 더 능력 발휘를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강민이 놓고 때리는 마필은요, 최근까지 배당판 바람이 은근히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강민이 계속 꺾었던 녀석이에요. 뭐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뭐 그랬고, 강민이 갯도로 보기에도 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껴놨던 마필 강민의 관리마가 있는데 오늘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 1900m 도전을 나서는 인기마들이 불안합니다. 반면에 1900 늘어난 경주거리는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다. 여기서는 놓고 때려야 된다. 최근에 계속 걸음을 아껴두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놓고 때립니다. 아마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승식은 기본이고
쌍승식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면서 뭐 쌍대가리 치면 배당은 뭐 환상적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11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면서 제대로 한구라 때려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마지막 12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져갈까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만큼 마지막 경주에 대한 기대치가 큽니다. 안쪽 게트 1번마 킬리의 제왕과 2번마 액티몬 두 마리가 모두 안토니오 문세영 기승기수도 든든하죠. 1번, 2번이 마지막 경주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번마 킬리장은 직전 경주에서 대가리 서놓고 11.0배짜리 추천 경주로 조져 먹었어요. 승근전이고 나발이고 이건 뭐 또 된다.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2번마 액티모는 뭐 데뷔 초부터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2번의 깜빡이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인정이 안 됩니다. 1번마 킬리장도 직전에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지만 오늘은 충마감이라고 인정이 안 되고 2번마 액티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마 킬리장이 편하게 선행을 했을 때 더 뛰는 스타일이죠. 1번 게이트 조건은 좋아요. 하지만 지금 상대 선행마가 오늘은 만만치가 않아요. 강민이 볼 때 6번마 문화가리아리 같은 마필도 충분히 선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초반 스피드가 가장 빠른 마필은 4번마 크레이지 팩터라고 봅니다. 물론 크레이지 팩터가 1400m를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은 없지만 초반에 선행을 나서는 과정에서는 4번마 크레이지 팩터가 오히려 1번마 킬리지안보다 더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2번마 액티모는 발주 대시가 느리기 때문에 줄어든 1400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1400에서 대가리 친 적이 있긴 해요. 7월달 경주에서. 근데 그때 당시는 좀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추입을 했던 것이고 2번마 액티몬도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다 깨졌던 경우가 또 여러 번 있었거든요. 결국 1번, 2번의 깜빡이 두 마리 모두 충막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12경주는 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강민이 마지막 경주 노림수 충마는 인기에 대해서 살짝 좀 비껴 있어요. 인기 한 4위권 될 것 같아요. 대가리 세워놓고 갑니다. 마지막 경주 확실하게 대가리 안 빠지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뭐 인기마 쪽으로 주력 막건을 때려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삼복승식이나 또 다양한 승식으로 공략을 해도 고배당까지도 공략할 수 있는 노림수를 둘 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경주는 확실하게 놓고 때리는 충마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필 1400에서는 놓고 때려야 된다. 여기서 놓고 때릴 충마를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막건 깔끔하게 적중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월 8일 토요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1호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